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코감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비동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비동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 구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코 주변 얼굴뼈 속에는 공기로 차 있는 빈 공간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를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은 자연공이라고 하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코 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뇌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차 있어야 할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서 노랗고 질퍽한 콧물이 코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병을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부비동염은 증상이 3주 이내면 급성 부비동염,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코막힘이 있을 수 있고 노랗고 질퍽한 콧물,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는 코가래, 후각이 떨어지고 만성기침, 두통, 집중력 저하, 미열과 안면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이염이나 기관지염 등의 다른 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천식이 있는 환자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비등이 코 안으로 연결되는 부위를 자연공이라고 하는데 자연공이 막히게 되면 고인물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감기는 급성 부비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비중격 반곡증, 물혹, 종양 등의 구조적 이상, 알레르기 비염, 치아 문제, 과도한 음주와 흡연,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서 매우 다양한 원인이 관여해서 부비동이 코 안으로 연결되는 자연공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급성 부비동염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급성 부비동염이 걸리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나 급성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환자의 증상과 병력으로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비인후과 진찰을 통해서 코 안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코 내시경을 사용하면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코 내시경으로 코 안에 누런 콧물이 있는지 물혹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부비동 안에 액체가 있거나 우옇게 흐려진 모습, 점막이 두꺼워진 징후 등을 보고 부비동염을 진단합니다. 이 밖에도 특수한 부비동염이나 종양이 의심될 때, 또 수술을 해야 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부비동염의 치료 원칙은 부비동이 코로 연결되는 자연공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부비동 내 염증 물질을 빠져나오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부비동염을 증상 기간에 따라서 3주 이내는 급성, 3개월 이상은 만성으로 구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염증인 경우에는 염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비동 점막에 조직학적인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변화가 약으로는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도 염증이 부비동을 넘어서 눈이나 뇌 조직으로 염증이 진행되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물혹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곰팡이로 인해서 부비동염이 생긴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생제, 점막 수축제, 항히스타민제, 거담제, 스테로이드제 등 다양한 약제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고 분비물에 의한 가피 형성을 억제해주는 보조 치료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콧물이 끈적하고 누런 콧물에서 점도가 묽어지고 색도 엷어지고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염증이 있는 부비동을 개방하여 부비동 내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코 안의 구조적 이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윗 입술을 들고 입 안으로 절개해서 부비동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로 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코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을 직접 확인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개는 수술 하루 전 입원하시게 되고 수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양측인지 한측인지 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부비동염 수술은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초기에 많은 양의 딱지가 생기고 끈적이는 점액성 분비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코가 막히게 되고 수술 후에 점막이 잘 재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환자 스스로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해서 청결한 비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정기적인 외래 치료를 받으셔서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여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 2주 간격으로 6회 정도 외래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자주 재발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만성으로 진행돼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항생제 사용으로 발생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드물게 부비동의 염증이 안구나 뇌조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가 중요하지만 우선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 급성 부비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손발을 잘 씻어야 하고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감기에 걸리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충농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비동염이 의심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감기는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적절히 치료한 경우에는 1, 2주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코감기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코 안의 점막이 전반적으로 많이 붓고 염증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비동의 정상적인 기능이 어렵게 돼서 부비동염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가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적절히 진찰받는 게 좋겠습니다. 부비동염과 비염을 합쳐서 비부비동염이라고 불릴 만큼 비염과 부비동염이 동반되는 비율은 높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급성 비염인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충농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병의 경과를 보입니다. 급성 충농증, 곰팡이에 의한 충농증, 대개의 만성 충농증들은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만성 충농증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치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국소적으로 재발하더라도 다시 수술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 감기가 걸렸을 때처럼 목소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근원이 되는 음파는 성대에서 만들어지지만 목이나 가슴, 얼굴에서 울리고 증폭되어 우리가 듣는 목소리가 됩니다. 충농증 수술을 하게 되면 부비동 모양이 변하게 되고 목소리가 얼굴에서 울리는 양상이 바뀌게 돼서 그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 세척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척하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나 코 세척용 분말을 물에 녹여서 사용하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같은 소금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집에 있는 소금을 쓰시거나 죽염이 더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죽염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도가 맞지 않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코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소금과 죽염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시거나 생리식염수와 같은 농도를 만들 수 있는 코 세척용 분말 가루를 물에 녹여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삼육서울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